당신의 집에 있는 이 7가지 재물운을 흐트리는 기운이다. 주역에서는 상을 보고 의를 얻는다고 한다. 1. 깨진 거울, 금간 유리 기운이 파편이 되는 순간 재물은 흩어진다. 동양에서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지만 동시에 기운도 반사하는 도구다. 한방에서는 이를 광명기라 부르기도 한다. 이 기운은 생기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반대로 흉한 기운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특히 금이 간 거울, 깨진 유리는 파기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파기는 깨진 기운, 곧 균형과 흐름이 끊긴 상태를 말한다. 깨진 거울이 비추는 상은 왜곡되며 이는 무의식 속에서 자기 이미지와 세상 인식에도 금이 가게 만든다. 서양의 심리학자 융 또한 거울은 자아를 비추는 도구라고 말한다. 깨진 거울은 그 자아를 찢어내고 불안과 결핍을 강화한다. 또한 명리학에서 거울은 금의 기운을 상징한다. 금은 재물을 뜻하기에 깨진 금속은 재물의 부서짐, 손실을 상징한다. 집에 깨진 거울이 있다는 것은 결국 재물의 흐름이 갈라지고 흩어진다는 상징이며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고장난 전자제품, 정체된 물건은 곧 정체된 운. 풍수에서 멈춘 것은 죽은 것과 같다. 집안에 고장난 채 방치된 전자제품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며 공간의 흐름을 막는다. 특히 TV, 라디오, 냉장고 등은 강한 전류를 가졌던 기기들이다. 이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동적 기운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노자는 말한다.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다. 멈추면 썩는다. 의는 단지 육체가 아닌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주에서는 기운의 순환을 중요하게 본다. 특히 화와 수는 동적 에너지로 멈추면 곧 쇠퇴로 이어진다. 전자기기는 대개 이 두 기운을 가진 물건이다. 고장나면 그 기운이 정체되고 이는 곧 사람의 활동운과 재물운을 막는다. 서양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엔텔레케이아이엔티엘이CHY, 즉 물건이 자신의 목적을 잃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목적을 상실한 전자제품은 무형의 부담이 되며 재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의 방패막이가 된다. 현관 앞 신문지와 택배박스 재물의 문을 막는 자들. 현관은 풍수에서 기운의 입구다. 모든 기는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이를 기문이라 부른다. 이 문 앞이 지저분하면 좋은 기운은 머뭇거리거나 도망간다. 주역의 건괴는 하늘의 기운이 뚫고 들어오는 형상을 가리킨다. 즉 공간에 들어오는 첫 기운은 집의 전체 흐름을 결정한다. 신문지와 택배박스가 쌓여있는 것은 입구를 막고 흐름을 왜곡하는 흉지의 조건이다. 현대 풍수에서 현관은 운세의 목목 기운과 연결된다. 신문지, 박스는 오행상 흙의 기운이므로 목을 극한다. 즉, 집에 들어오는 성장의 기운을 종이와 흙의 기운이 누르고 있다는 뜻이다. 서양 점성술에서도 입구가 어두우면 토성 세턴의 기운이 강해져 차단과 지연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깨끗한 현관은 곧 부유함의 상징이다. 왕가나 귀족들의 집을 보면 입구는 언제나 밝고 비어있다. 빈 공간은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며 부자가 되려면 비울 줄 아는 마음부터 필요하다. 낡은 지갑, 돈이 떠나고 싶은 그릇은 더 이상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 지갑은 돈의 그릇이다. 동양 고전에서 기는 곧 기운을 담는 틀이다. 기물이 다르면 기운이 새고 내용물 또한 흘러나가게 된다. 맹자는 말했다. 성인이 쓰는 기물은 반드시 그 쓰임에 합당하게 하라. 지갑이 낡았다는 것은 이미 그 그릇이 쓰임을 다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돈을 담을 수 없고 돈도 머물지 않는 상태이다. 명리학에서 지갑은 재성과 연결된다. 재성은 사람이 통제하고 끌어오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것이 담기는 그릇이 약하면 재물도 쉽게 빠져나간다. 서양의 카발라 커발러 신비학에서도 그릇 배설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릇이 흠이 나면 신성한 에너지가 흘러나가고 축복이 사라진다.
지갑은 단순한 돈 보관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다. 색상도 중요하다. 검정은 수로 재물을 안정시키고, 금색은 금으로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며, 녹색은 목으로 자산의 성장과 순환을 의미한다. 빨간색은 불이다. 화는 돈을 태우는 기운이라서 풍수에서는 지갑색으로 금기한다. 침대 및 잡동사니 몸이 쉬는 공간, 재물이 숨 쉬는 공간. 잠은 인간이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침대는 생명을 재생시키는 에너지방이다. 그 침대 아래가 먼지, 박스, 신발, 옷가지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공간은 사망한 기운으로 차 있다. 풍수에서는 침대 밑을 반드시 비워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곳이 비워져 있어야 지하 기운직이 이순환하기 때문이다. 지기와 청기는 만물의 생성 조건이며 이를 가로막는 잡동사니는 기운의 침투를 막는 장애물이다. 노자는 말한다. 만물은 무에서 시작한다. 비워야 기운이 들어오고 꽉 찬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새로 들어오지 못한다. 사주에서는 수면이 약한 사람은 식신이 약한 경우가 많다. 이때 침대가 눌려있거나 막혀있으면 더욱 피로가 누적되고 식신의 기운이 소진되어 재물운과 건강운이 동시에 약화된다. 서양 철학에서 공간 심리학은 말한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의 구조와 닮아 있다. 침대 밑의 혼란은 곧 무의식의 혼란이며 수면 중에도 마음은 쉼없이 소란스러워진다. 이로 인해 집중력 저하, 직업적 침체,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든 식물 쇠락의 기운은 기어이 재물도 마르게 한다. 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을 대표한다. 집안에 시든 식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다. 고대 유교에서 식물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 목은 성장 확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든 식물은 그 성장을 멈춘 것으로 쇠퇴와 정체의 기운이 머문다. 맹자는 말한다.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기운이 서로 바뀔 수 없다. 즉, 죽은 것은 되살아날 수 없고 시든 식물은 곧 죽음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다. 그 죽음의 기운은 공간을 침투하고 사람의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명리학적으로 식물은 식신과도 연결된다. 식신은 곧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기운인데 식물이 죽어 있다는 것은 노력과 결실이 단절되었음을 상징한다. 서양의 바우하우스 디자인 철학에서도 말한다. 생기 없는 공간에는 사람도 정체된다. 돈이 들어오는 집은 반드시 생기 있고 밝으며 시든 식물은 그 생기를 갉아먹는 에너지의 먹구름이다. 돈 나가는 말이 적힌 인테리어, 무의식에 심은 빈곤의 암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 문장, 글귀, 언어의 기운이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 힘들어도 버텨야지. 이런 문장은 감성적으로 들리지만 풍수적으로는 빈곤의 인식을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주문이다. 유교와 불교, 도교 모두 언어의 힘을 매우 중시한다. 말은 기운을 일으키고 기운은 운명을 만든다. 서양의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는 뇌는 명령을 가린다. 반복된 말은 곧 행동으로 전이된다. 즉, 가난을 암시하는 말은 진짜 가난을 부르게 된다. 풍수에서 글귀는 문자 부적의 힘을 가진다. 글이 붙어있는 공간에는 그 기운이 깃든다. 재물은 결국 무의식이 허락하는 만큼만 들어온다. 이 7가지 물건은 단순한 생활 소품이 아니다. 풍요, 감사, 성장, 기회라는 말을 벽에 붙이면 그 글귀는 공간을 살아 숨쉬는 기운으로 바꾸게 된다. 무의식을 가난으로 채우지 마라. 그 안에는 기운의 순환, 철학의 흐름, 그리고 운의 상징이 깃들어 있다. 당신의 집이 곧 당신의 운명이다. 풍수는 고대의 미신이 아니라 기운과 공간, 마음과 우주의 교감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버리는 것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꺼내야 들어온다. 내가 바뀌면 집이 바뀌고 집이 바뀌면 운이 바뀐다. 지금 당신의 집은 돈이 머무르고 싶은 집인가?